네, 어벤져 전략회 2월 22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어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언론사를 하나하나씩 뭔가 지적을 하면서 좀 불만들을 토론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겨냥을 해서 이 뉴스쇼에서 뭐 자신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다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BS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또 조선일보를 또 보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자, 이 조선일보 최근에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추경 통과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했고 사흘 뒤에 발표한 추경안에 다시 포함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오락가락한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추경 통과를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추경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추경을 못할 상황에서 부득이하다면 추경 합의를 위해서 협상 과정에 포기할 수 있다. 그게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추경을 통과를 위해선 포기하겠다. 그 말이 왜 틀린 건지 저는 이걸 몇 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의 타협을 위해서는 유인한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모든 말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줄여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포기한다라는 걸로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거는 진짜 윽박지르기용이죠, 사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개딸, 뭐 제명인의 마을 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저거 세세하게 안 읽어요. 위에 네. 조선일보 그러면 좌표 찍혔다. 이제 요거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언론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가짜 뉴스가 넘친다. 내가 그걸로 손해 본다. 요것만 그냥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되도 않는 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사실 말 뒤집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를 따를 자가 없는데 네.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뭐 맞고 틀리게 대해서 지적할 사안이 되나요? 본인 거에 대해서 사실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는 해명도 안 하고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처벌한 그러니까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완벽한 거짓말이었거든요. 네. 뭐 미국은 뭐 맘대로 얘기하는데 처벌 안 하지 않냐. 네. 50개 주에서 50개 주 중에서 16개 주가 처벌하고 영국은 심지어 인격이나 품행에 대한 것도 허위 사실일 경우에 처벌하고 자격 바탈한다. 네네. 근데 이렇게 명백한 것도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 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일단 CBS 찍을 때부터도 뭐가 느낌이 쌓였는데 사실 CBS는 그래도 하느라고 하는 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여기를 이럴까 그랬는데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인지가 상관없이 맨 밑에 그 방금 페이스북에도 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상관없이 이 얘기를 깔고 가고 싶어서 일단 CBS에 대해서 목줄 한번 조여놓고 니네들 열심히 해 이렇게 하나 해놓고 나는 조선일보라서 조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댓글이 하나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입에서 나오는 건 숨마저도 가짜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언론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국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이런 어떤 이 소통의 창구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언론을 지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 언론에 대한 탄압들, 이 탄압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일단 우선 세무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광고를 정부 차원의 광고를 안 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사실 보수적인 칼라의 신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광고를 거의 배분을 안 해줬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데 이제 잔뜩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광고를 배당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론을 탄압해 왔기 때문에 참 이게 언론으로서 참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벌써 이게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방금 왜 그런데 광고 주냐 그래서 그 광고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그렇죠. 거기 백지로 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 무슨 일제 시대에 이렇게 뭐 말소돼서 나간 그때 같은 느낌처럼 네. 이게 우리나라에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이걸 지금 예고편을 벌써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서 뭐 생각하기도 싫은 이제 그럴 때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말도 못하겠죠. 참 뭐 스카이데일리가 뭐 그 사실은 뭐 언론 뭐 솔직히 이제 진짜 가짜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참 앞으로 참 이 벌어질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언론계도 이런데 다른 데는 또 더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책들을 읽을 때 네. 진짜 예전에 통찰력 있는 분들의 선견지명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있어요. 토크빌 있죠.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민주주의 세상에서 너가 탄압받는 모습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권력을 가졌을 때 너는 표현의 자유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들이 규정한 대로 말하게끔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벤 샤피로 같은 경우에 그걸 받아서 그걸 좌파 권위주의라 그러거든요. 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그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라. 근데 좌파 권위주의는 말할 내용, 그 결론을 정해줘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넌 틀렸어라고 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뭐 그 가르치려 든다. 우리가 옳다. 얘네들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깝대기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빈정상하게 만들고 나한테 방해가 돼? 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냥 집어치우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헌재 그 심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이제 국회 측에 제기를 해서 두 차례 문자를 했고 그 다음 날 답변을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궁금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바뀐 전화번호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런 걸로 내용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국정원장이 그 여사의 전화번호 물론 뭐 알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데 뭐하게 또 그때가 12월 2일 날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꽤 아마 관심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이면 대통령 마지막 이제 그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회 측의 이제 최후 변론, 최후 뭐 저 기소 비슷한 거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있는데 글쎄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낼까, 또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까?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윤 대통령 심리 들어가기 전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심리 열리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그날 깐다. 그러면 다 뒤집어진다. 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제가 기억합니다.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걸 일부 유튜버들이 아주 그냥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터진다. 그러면 뒤집어진다 했는데 그 언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무책임한 거다. 네. 무책임하게 선동을 하고 그거로 이제 뭐 코인팔이 그 부정선거 코인에 올라탔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상 돈벌이 했던 분들이죠. 뒷감당은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보수의 분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이제 그때의 먹히는 이슈를 쫓아가겠죠. 나중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사람은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실제로 증거로 현출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갖고 있지 않다. 혹은 없다. 지금 파면인지 아닌지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안 냈다? 내가 숨겨두고서 나중에 무슨 게임 끝나는데 지금까지 없으면 그때 했던 분들의 말은 근거 없이 그냥 막 질렀던 게 되는 거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대놓고 선동을 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한동훈 전 대표 책 구매 우리 저 구변사님도 구매하셨나요? 네.
아, 근데요, 이걸 놓고 몇몇 뭐 유튜브에 있는데 자꾸 무슨 출판사가 좌파 출판사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음. 뭐 자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시비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뭐 특히 이제 여당의 나모, 김모 뭐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반성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서 또 책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뭐 이런 또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제가 잘 압니다. 그 대표도 저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오. 저 김현종 아, 대표라고 저와 같이 기자 생활 같이 했고요. 음.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전북일보 사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출판사를 작게 챙겨서 옛날에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알죠. 대통령 때 이제 연설비서관이 네네. 있습니다. 그 비서관에 쓴 책이 그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 강원국 씨가 이제 연설문을 잘 씁니다. 그래서 글쓰기 열풍이 일면서 이제 그걸로 컸다가 물론 뭐 조국 전 대표의 그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여당 정치인들 책도 많이 냈어요. 주로 이분이 그 정치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 책을 여야 없이 많이 내는 분이고 음. 또 그 마케팅을 잘해요.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조은희 의원 책도 그럼요. 낸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뭐가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인 책을 특화해서 잘 내는 이게 왜냐하면 정치인 책 같은 경우는 이 정치에 대해 좀 알아야 되고 센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출판사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이 출판사 그래서 꽤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케팅이라든지 수급들이 원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는 분들 참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쨌건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저는 뭐 그 출판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거 가지고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정치권이나 이런데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잘 모르는데 전화 와가지고 저희 쪽 홍보 자료나 이런 거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나 앞으로에 대비하기 싶은 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네. 근데 그 현안에 대해서 뭐 메시지 내고 이러시는데 언론에서 다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존재감은 확실하구나. 그래서 전에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통용되는 말이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거물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그 존재감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냥 보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뭐 나모 의원님이나 김모 의원님들, 윤모 의원님도 뭐 하면 책 내세요. 그쵸. 책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책 내서 뭐 누가 많이 국민들한테 팔리고 읽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책 내는 걸 가지고 뭐 내지 마라 그러는 거는 사실 뭐 질투심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주말인데 오늘 지금 대전 집회가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추산으로 15,000명 정도 모여서 오늘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집회를 열어서 오늘 여기 특히 이제 장동혁 의원이 아마 참여해서 연설을 조금 전에 하더라고요. 봤는데 장동혁 의원이 아마 독실한 신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오늘 대전 집회가 열렸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1절 맞이해서 이제 서울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대전 집회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이 오늘 또 연설을 하는 장면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파문이 있었는데 우리 구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과연 이게 진실이 뭔지 진상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갤럽 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떠나간다라는 지금 지적들과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고 어떤 또 이 앞으로 길을 가야 될지 요 문제와 함께 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요즘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좌우로 그냥 이 폭주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 건너 하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